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 레슨을 맡아주실 분은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사실 지금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실 저희가 만나기가 좀 쉽지가 맞아요. 않은 그렇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직업군이어서 약간 유니크한 직업을 가지신 변호사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참 특이한 게 변호사시면서 그림을 그려서 만화를 또 연재하고 맞아. 계시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예. 너무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SNS에서 핫한 어떤 웹툰 네. 연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이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평생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네. 제 인생에도 제 결혼 생활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정말 나만 알기 아깝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화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많이 봐주실지는 사실은 모르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진짜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뭐 가정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남편분께서는 정말 워낙 전문 변호사시니까 네. 되게 약간 죽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기죽어 계시는지. 예, 예. 네. 네, 저는 이제 아들 둘 엄마고 예. 결혼 생활 이제 10년 차 접어들고 와. 있고 남편도 이제 같은 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죽어 지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 차시면은 네. 뭐 그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많이 싸우죠, 저희. 그죠, 그죠. 네. 근데 거기 이제 뭐 잘 싸우는 방법 같은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오히려 이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좀 다 참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외도, 폭행, 도박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해하게 되고. 괜찮아, 별거 아니지 이러면서 넘어가자 했는데 제가 옛날 어머님이 아니다 보니 네. 되게 쉽게 터지더라고요. 남편분이 선을 조금 넘으시는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선이라기보다 이제 애기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육아죠, 뭐. 그냥 싸우게 매번 되잖아요. 부딪힐 맞아요. 수밖에 네. 없는 건데. 근데 약간 좀 직업병처럼 싸울 때마다 저희도 싸우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 약간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 먹진 않지만. 0.1초도 없는데요, 나는. 가짜 캐릭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별거 아니야. 들통납니다. 예. 여태우 되고 싶어요. 여태우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중국의 3대 악내는 좋아하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합시다. 네네네. 이혼 생각하신 걸로 마무리 지으면 아니요. 됩니까? 아니요. 아니 그냥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끔 싸우면 야 저희가 이혼하고 싶어. 이뉴스에 연락해도 되나요? 이혜정 이혼 생각했다. 아니요.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네. 친구들이 가끔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나면 네. 이제 야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직업 특성상 약간 직업병처럼 네. 싸울 때 또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하시는 분을 매일매일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쉽게는 생각은 안 하지만 좀 더 그렇게 또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하면 하지?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들 때는 사실 아이 키울 때는 네.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하자. 이혼했다고요? 예? 뭐? 이혼? 실제로는 드라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현실이 훨씬 더 10배, 100배 심하고 이 아들이 20살이 되어서야 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른 방에서 내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와 네, 이건 정말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이혼이란 게 어떤 건지 진짜 이혼 이야기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또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갔다는 건 이거는 한때 서로를 가장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부부가 또 왜 이렇게 헤어지는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시러 오시는데 네. 정말 제일 많은 이혼 사유가 뭘까? 이거를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1등 외도, 그다음에 2등 성격 차이.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격 차이보다 먼저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외도 그게 1등. 폭행? 폭행이요? 폭행? 네, 뭐 외도, 폭행, 경제적인 이유 이것도 굉장히 굵직한 이유들이지만 네. 가장 큰 이유로 많이들 뽑는 건 사실 성격 차이거든요. 성격 차이구나. 근데 이제 그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왜 이혼하러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서요. 지루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미가 없어서요.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정신 상태가 권태감인 것 같아요. 권태감. 사실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서로가 많이 지루해지는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너무 잘 알고 편안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싸움도 더 커지고 당연히 언어도 더 세지고 맞아요. 더 맞아. 부딪히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돌 때는 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권태로 이 감정이 바뀌면서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싸울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설레지 않은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난 노력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설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설레지 않는 순간이에요? 예? 아니요, 매번 설레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경기 일으키면서 설레서. 근데 사실 뭐 이혼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인식 개선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엔 저희 이혼한 걸 때는 막 숨기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방송도 나오고 그럼요. 다 오픈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맞아. 때문에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진짜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냥 지루해져서 이거는 너무 조금 이 중대한 결정을 맞아요. 좀 많은 생각 없이 내린 게 아닌가라는 좀 너무 무책임하고 저도 변호사로서 화가 나서 맞아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네. 변호사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의뢰자분들을 네. 만나보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제 사건은 아니었고 제가 법정에서 이제 제 사건 기다리면서 이제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앞에 한 50 정도 되신 남자분이 너무 막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감정을 막 법원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우니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꾸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제 내용이 그 내연남하고 통화를 했고 자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데 왜 우리 아들 얘기를 외도는 할 수 있는데 왜 내 아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설마. 이 아들이 20살이 되어서야 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혹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셨어요? 이제 결론은 그때 와이프분이 1억을 위자료로 주겠다 해가지고 1억으로 위자료 합의하고 근데 1억 위자료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20년이라는 세월을 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사건은 아니고 네. 방청을 하셨던 사건인 거고 네네. 혹시 뭐 맡으셨던 사건 중에 기억에 네. 남는 게 있으세요? 멀리서부터 막 맨발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어머, 분이 계셨어요. 맨발로 왜 신발을 안 맨발로? 신고 오신 거예요. 급하게 나오죠. 근데 막 몸에도 좀 멍이 들어 있고 옷도 좀 찢겨 있고 이랬어요. 근데 가정폭력이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한 5년 가까이 폭행을 당했었고 또 이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화장실에서 꼭 폭행을 하셨다고 해요. 악랄하다. 근데 어떻게 들켰어요? 아무래도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길에서 또 확 욱하셔가지고 폭행을 하시다가 시민분들이 이제 신고를 해주셨고 또 사진 뭐 영상 이런 걸로 남겨두셔가지고 다행이다. 네, 이게- 이제 위자료를 받았죠. 저희가 이거 초반만 해도 이혼과 행복이 과연 이게 연결이 되나 했는데 될 수 있네요. 이런 분이랑은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맞아. 앞으로의 삶에 더 중요한 결정일 것 사랑과 같아요. 전쟁 같은 드라마가 진짜 현실로 있으니까 이건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와. 실제로는 드라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현실이 훨씬 더 10배, 100배 심하고 또 보면은 그렇게 외도는 항상 주변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더라고요. 내 아는 친구가- 사람들끼리? 네, 아는 사람들끼리 참 근처에서 거의 다 부부 동반으로 같이 지내던 이제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뭐 펜션도 같이 잡아서 여행 다니고 이러던 가까운 그럼 관계였는데 뭐 그런 일은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친해졌는데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봤더니 다른 방에서 내 배우자와 이제 상대방 배우자와 이제 뭐 어떤 성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본 거죠. 네. 겁도 없다. 근데 이런 일이 한 건이 아니고 제가 맡았던 사건만도 정말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가니까요. 듣는 데에도 믿기지가 않을 겁이 정도인데요. 없다.
네. 근데 그럴 때도 증거를 남겨야 되나요? 네. 좀 어떻게 찍어야 아니 근데 돼? 그때 그런 찍어야 경황이 돼? 있을 가지고 찍어야 된대. 죽이지 뭘로 찍어요? 죽이면 벽돌 내가 같은 걸로 가야자고. 그렇죠. 벽돌로 내가 찍어. 이제 침착해야 되는 거지. 이럴 골프채나 때일수록. 벽돌로. 아, 미안한데 진짜 차가운 이럴 야수의 때일수록. 심장으로. 그게 근데 그 정신이 들겠냐고요. 근데 아니. 눈이 안 들지. 잠겨 있으면 일단 뜨거운 물을 어떡해. 뿌리고 싶지. 눈이 잠겨 있으면 어떡해?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본 거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문을 안 잠그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은데 정말 너무 이렇게 충동적이다 보니까. 다 네. 드셨죠. 술도 많이 먹었고 충동적이고 서로 너무 친하니까 허물어져가지고 별로 문을 그렇게 안 해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 와. 소리가 안 나게 또 조용히 열어야 하고. 아 이게 되냐고. 뭐 또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네, 또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또 굉장히 외도가 많이 발각이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저녁만 되면은 본인이 장을 봐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장을 안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장을 매일매일 갑자기네.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빼먹은 게 생각이 나서 뭐 좀 더 사오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지금 양배추를 빼먹어서 좀 사와 해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 끊긴 거죠. 네. 듣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또 불륜 행위를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어머. 네, 그럴 때는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또 녹음 기능이 없는 휴대폰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 거 안 돼요. 네. 사과. 그게 그런 분들은 의뢰인분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는 녹음 기능이 없어가지고 다 어떻게 놓쳤다고. 어떻게요 그럼? 스피커폰으로 하고 음성 녹음 누르면 돼요. 저 해봤어요. 아 와이프가 아니라 잠시만요. 그럴 아내가 만한 일이 아니라- 벌어졌습니까? 아내가 아니라 이제 뭐 이혼 주변 이행시 되나요? 계약 되죠. 이혼하지 마세요. 혼자 살아요. 재간동이 그거를 왜냐면은 계약 같은 거 이제 할 때 저는 그 계약서를 잘 못 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는 항상 저 이거 좀 끼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냥 소속사에 지금 분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소속사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좀 우스갯소리 했지만 이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진다? 난 상상도 솔직해. 못할 것 같아. 지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또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잘 이혼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혼을 잘하는 방법이 따로 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혼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는 법은 증거 싸움이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판사님께 네. 내 얘기를 네. 다 하고 내 하소연을 하고 하면 판사님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딱 판단해 주실 것이다. 맞아 솔로몬처럼. 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네. 판사님도 사실 그 자리에 개인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거를 가지고 이게 법에 이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와서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시지만 그냥 얘기만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절에서 피해자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혹시나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증거 싸움인 걸 알고 증거를 가져오시는데 불법 증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불법 증거가 주로 있어요. 이제 배우자가 자고 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맞아요. 많이들- 얼굴에 대서 풀고 네, 이제 이렇게 안면이 요새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잠겨 있는 거를 열었다라는 거는 불법 증거인 거고, 또 이제 뭐 녹음기를 단다거나 뭐 위치 추적기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채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채택이 되는 경우에도 또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또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네, 또 정보통신망법, 뭐 위치에 관한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녹음하는 거는요? 녹음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몰래 허락 안 받고. 네, 몰래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네. 그럼 자백을 받아내야 되나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좋고, 자백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자백 안 할 것 같은데 하시지만 사실 어떤 불법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자백받기가 쉽긴 한데, 이제 내가 불법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오픈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녹음을. 녹음을 하셔서 이제 그 제 2차 부담스러워야 증거를 되는구나. 증거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 또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사실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키를 네. 서로 갖고 있거나 차를 관리해주는 차원이라든지 네. 한 차를 두 사람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블랙박스를 가져오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휴대폰을 보는 것도 잠겨있지 않은 휴대폰도 많잖아요. 네. 배우자랑은. 그러면은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차피 입증이 안 돼요. 오히려 안 잠겨 있는 경우에는 좀 휴대폰을 보고 캡처를 해서 이제 증거를 가져오시면은 안 그건 잠겨 증거가 있으면 아니죠. 되는 그러면 지금 든 생각 중에 가장 심플한 거는 문자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이제 내가 외도 현장 봤다 이렇게 네. 이제 유도 신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증만 있었는데 물증은 없었는데 그냥 나 오늘 봤다. 이혼하자. 네. 이러면은 이제 미안해. 어디서 봤어. 자기도 고마워가지고. 모르게 왜냐면 이제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걸릴 확률이 너무 높고 항상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가 이제 툭 건들면 이제 막 쏟아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길게 녹취해 오세요. 아무튼 뭐 이런 사실을 잘 인지를 해두시면 마음이 힘든 시기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좀 줄이면서 또 유리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또 혹시 뭐 이혼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팁도 더 있을까요? 네, 이건 정말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소송에서 정말 감정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감정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가 싸우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걸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지 그저 난 이게 힘들었다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변호사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쟁점이라는 게 사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5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재산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1%, 2%가 달라지는 게 네.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3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자극을 해서 초반부터 사과받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 합의도 잘 안 되고 소송은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 재산이 또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진짜 뭐 위자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게 사실 알고 보면 훨씬 큰 거네요. 네, 우리나라 위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그거를 3번 소송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다 쓰죠. 못 쓰죠. 네,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